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어저께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많은 상승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핀비즈 맵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녹색이 떴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수익 부분에 있어 갖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하락을 하였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색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며칠간 있었던 이 조정장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 추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좋게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TQQQ 우리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TQQQ 같은 경우도 많은 상승을 하였고 S&P 500 추정하는 6%도 2.76%라는 상승을 하였으며 FNGU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상승을 갖다 하였죠. 그리고 자 반도체 추종하는 속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갖다 했었는데 다시 그 이상으로 회복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 같은 거를 갖다가 봤다 보니까 이 조정이 무엇인가, 아내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자꾸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하면서 이 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조정장이라는 게 무엇이고 조정은 무엇이고 조정장이라는 건 뭐고 이런 거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 자, 조정은 무엇인가? 조정은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를 고쳐놓는다는 건데, 이제 급격히 오른 주가를 원위치로 고쳐놓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갖다가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급격히 오른 주가를 원위치로 고쳐놓는 것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 결국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조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조종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조종이 아닌 경우, 하락을 하는데 조종이 아닌 케이스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전체 주가 지수가 그럴 수도 있고 개별 주식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식별 가능한 직전의 추세, 트렌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급격한 상승을 갖다가 야기하는 요인이 있던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만한 요인이 예상이 되던지, 이쪽은 예상이 되는 거고 이쪽은 요소가 요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요 중간 정도에서 지금 현재 상승이 많이 됐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무언가 또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요 시점에 매도를 해서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차익을 얻고,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겠죠. 자,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는 전략을 짜는 것이, 자, 이건데 이 식별 가능한 직전과 직후의 그 어떤 추세, 트렌드들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깊게 내려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의 폭은 최대 30% 이내. 이 깊이 같은 경우가 뭐 50%, 60%까지 내려온다. 그 이상이 내려간다. 하게 되면은 조정이 아니라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 한번 경험을 갖다가 해 보셨을 텐데, 보시게 되면은 5년차 들어봐야 될까요? 자, 이때죠. 코로나가 터졌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갖고서 마이너스 29%가 내려왔는데, 개별, 주가로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었죠. 근데 이제 개별 주식 같은 거로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전고가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가에서 36%가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조종이 아니라,
조정 플러스 무언가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작년 2, 3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였죠. 하지만은 이제 그러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도 한번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30% 이상이 떨어질 때는 어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인데, 조정은 이제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급격히 오른 주가를 이용한 단기 차익 실현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 판단한 이제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는 케이스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때, 네 번째는 이제 내마녀의 날인데, 지금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실은 이 순서를 반대로 적어서 한번 설명을 갖다가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월 달에, 바로 얼마 전이죠. 3월 달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네 가지 옵션과 이제 파생 상품들 옵션과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만기일이 한꺼번에 이제 하루에 겹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과 선물과의 사이에 이제 가격 차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차익 실현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해가지고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도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도 하고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도 하고 상승을 하기도 해서, 사실 내마녀의 날이 항상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마녀의 날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가의 변동이 큰 때를 갖다가 얘기하지, 내마녀의 날이라고 주가가 항상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과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시기도 있지만은 종가 기준입니다.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날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요 정도로 했던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런 날도 보게 되면은 주가는 실제로 이렇게 크게 움직였는데 마지막 종가 시점이 이렇게 돼 가지고 크게 떨어지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내마녀의 날 때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게 되는데, 딱 끝나고 나서 내마녀의 날이 끝났다, 그날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조정장 때 이제 미리 예측 들어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마녀의 날이 끝나고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 정도, 수요일 정도까지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하락을 갖다 약간 이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딱 내마녀의 날에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가격이 떨어진다 싶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잡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급격히 오른 주가를 이용한 단기 차익 실현인데, 요 케이스가 지금 나온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 해가지고선 3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어저께까지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3월 말에 바이든 부양책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짝 팔았는데, 요게 다시 올라오죠. 올라왔던 게 다시 한 번 더 팔자마자 월가에서 2023년, 24년까지 해갖고 긍정적인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 상승을 이끕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단기 차익 실현이 되고, 바로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한 3일 정도를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갔어야 되냐 하면은, 바이든 부양책이 쭉 나오고 나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요렇게 내려간다거나, 혹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쭉쭉 왔어야지 정상입니다. 이렇게 갔어야지. 근데 우리가 중간에서 볼 수 있는 게, 자, 얘와 얘죠. 그 다음에 얘도 있었고, 얘도 물론 있긴 한데, 바이든 부양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도 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두면은 주가가 오르겠구나를 누구나 이거는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자, 한번 팔고선 다시 오르겠구나도 다 예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근데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긍정적인 예상을 갖다가 발표를 했죠. 뭐 2022년에는 몇 프로가 오를 것이고 2023년에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는데, 자, 이 발표를 누가 했냐? 월가에서 했습니다. 월가에서 자기들끼리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며칠 날 발표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다시 반등을 하겠구나,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기관들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내려갔던 거고, 요것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이 정해져 있었고 날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저 같은 아마추어도 알 정도로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를 추세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미리 한번 판 거죠. 팔았는데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 시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라온 다음에 충분히 끌어올렸다 생각돼 갖고 이제 3일 동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다시 사서 올라간 거죠. 그랬을 때 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는가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원래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 내려간 그래프는 요 정도가 되겠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 차트를 갖다가 보게 돼도 저 그래프를 갖다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시기가 바이든 부양책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시기가 요렇게 되는데, 지금 요 첫 번째 조정을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로 해가지고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4번을 갖다 이끄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보통 이런 조정장은 이끄는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가 하면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 채권의 금리와 비트코인, 뭐 부동산, 현금 같은 거로 해가지고서 자금이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들이 있고, 또 하나 케이스가 아크 같은 ETF들은 포폴에서 한 종목을 10% 이내로 보통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아크 같은 경우를 갖다가 따져보게 되면은, 자, 아크를 따져보게 되면은 현재 아크의 모든 종목의 1위는 테슬라죠. 자, 테슬라죠. 자, 이 테슬라를 자기들 포폴에서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10%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쯤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는 테슬라를 갖다 계속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요게 14% 이런 식으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 다시 여기로 맞춰야 됩니다. 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4%만큼을 팔아치우는 겁니다. 4%만큼을 팔아치워 갖고 10% 이내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자, 이거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도를 갖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크가 파네 이래 가지고 추격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갖고 아크가 팔았는데 추격 매도를 해갖고 주가가 이제 더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관이 대규모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거의 뭐 대규모 매도나 전량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민연금이 그랬죠. 국민연금이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세금 같은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연기금에서는 조금 매도를 할 때 타이밍을 갖다가 길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얘들이 좀 귀찮았나 봅니다. 한 며칠 사이에 해갖고 전량 매도로 가다 보니까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친구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자, 이럴 때도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죠. 무슨 일이 있나?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갖고 뭐 해외 테슬라 같은 주식이야 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사실 상관이 없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을 갖다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돈을 이용하는 데서 너무 그런 식으로 급격하게 확 갖다 팔아버리니까 사실 이거 귀찮아서 이러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갖다 하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책임한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분할 매도 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천천히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쪽 사람들은 어차피 귀찮아서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케이스를 갖다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 케이스들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뉴스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 케이스에 가장 좋은 게 작년에 이제 테슬라 액면 분할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가 S&P 500에 들어가는 요 시기였는데, 자,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500불 가까이 올라갔죠. 498불 해갖고 500불 가까이 갔는데, 자, 이 시기가 뭐냐면은 액면 분할 직전으로 해서 액면 분할 직전 가격으로 하면 500이 아니라 2,500입니다. 2,500달러, 250만원, 26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자,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액면 분할을 딱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죠. 100달러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꽤나 길고 긴 횡보 하락을 갖다 반복하는 장이 있다가 S&P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요 케이스에 우리가 살펴볼 지금 방금 전 말씀드린 조정장에 대한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게 방금 보여드린 테슬라의 그 케이스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트를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놔뒀습니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요 지점이 액면 분할 전에 2,500달러였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 한 줄을 갖다가 5줄로 나누는 1대5 액면 분할을 해서 500불 정도로 떨어뜨려 놨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500불짜리 5주로 이제 나눠준 겁니다. 근데 9월 대조정장이 이때 시작될 시기였다 보니까 또 아크에서는 요 시기에 테슬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크에서는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테슬라가 14% 이상이 찍혔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요거를 10%로 만들기 위해서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서 아크에서 조정이 들어간 거죠. 근데 요거를 아크의 매도로 판단한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해가지고선 아크가 팔고 있습니다. 아크가 팔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뭐 이런 식의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게 일반 투자자들의 추격 매도를 갖다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아크가 조정을 했는데 추격 매도가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크에서 아크 아니라 쪽이죠.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를 갖다 한다고 하고 S&P 진입 기대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데이 때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약간 하락을 했고, 심지어 조금 지나서 S&P 진입 실패라고 하는 오보가 나왔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스몰캡, 미드캡, 그 다음에 라지캡 해갖고 작은 규모의 회사, 중간 규모의 회사, 큰 규모의 회사가 있는데,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죠. 라지캡에. 그런데 요 발표를 S&P 진입 발표를 갖다가 얘네 둘을 갖다가 먼저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라지캡은 나중에 따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고 미드캡과 스몰캡만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S&P 진입 실패라고 하는 이제 오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을 갖다가 유도를 했고, 이쯤에서 투자자들은 테슬라는 더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대규모 이탈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S&P 500에 진입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급격한 상승을 갖다가 이끌어갖고 800불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800불대까지 올라가게 되죠. 작년 요 9월부터 시작해서 S&P 진입할 때까지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정장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갖다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자, 저 같은 유튜버들이 설레발에 치는 거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듣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듣는 게 낫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판단을 갖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사실 가지고 있었으면은 더 큰 돈을 벌고 요 시기에 샀었으면은 설령 팔았다라고 해도 샀었으면은 더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자, 이런 것 때문에 해갖고 팔고 손절을 해갖고 사실 테슬라로 지금 아무런 재미를 갖다가 요 시기까지는 뭐 재미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심지어 요때 사셔가지고 요때 다시 파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와 여기가 이제 추격 매도라던가 그런 건데, 투자자 이탈을 갖다가 하게 하는 어떤 추격 매도 같은 게 그런 게 벌어진 건데, 뉴스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TV 같은 데서도 계속 S&P 진입 실패라고 해서 이제 오보가 나왔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S&P 진입하게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발표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가 없다 보니까 요 두 개만 발표되고 여기에 테슬라가 없다 보니까 아, 얘네가 나중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은 저 뉴스만 믿고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조종장 때는 너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이제 공포에 시달리시고 그러시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게 2월 달에서 3월 달에 조정장이죠. 자, 요 시기부터 시작해갖고, 자, 이만큼을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지수가 떨어진 거는 10% 안쪽입니다, 이게. 개별 주가 같은 경우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은, 요 조정장 시기에 해갖고 지수가 떨어진 거는 10% 안쪽이죠. 10% 안쪽이다 보니까, 지금 최대 떨어진 거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시기에 해갖고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선 매도를 갖다 해놨다. 그리고 매수를 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와서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조정이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촉발한 조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촉발한 조정이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하지만은, 이번 3월 조정장 2, 3월 달에 해갖고 아크의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크도 자기들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자기들이 촉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아크는 이제 끝이다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손해를 갖다가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주가는 회복이 될 거고, 만약에 여유로 해갖고 우리가 현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 지점이나 요 지점쯤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매수를 해갖고 지금 요 정도의 차익 실현을 갖다가 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수익을 갖다가 좀 장기 투자를 모르고선 수익을 갖다가 계속 거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만 보면은, 자, 5일 차트입니다. 일주일 차트만 보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한 달 차트로만 보게 돼도 사실 여기에서 올라왔던 주가가 요만큼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요만큼밖에 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갖다 해야 되는 추매 시기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갖다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도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이러한 시기에 한 번 사갖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가, 장기 보유를 하는 게 좋은가, 단기로 사고 파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표를 갖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00달러죠. 10,000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자, 100달러짜리 주식을 갖다가 매입을 하는 케이스를 갖다가 한번 산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식을 매입을 했다, 매도를 했다, 매입했다, 매도했다, 매입, 매도를 갖다 반복하는 거고, 자, 여기서 여기는 10,000달러를 가지고 한번 주식을 사놓은 상태에서 쭉 가는 건데, 언제까지 가느냐라고 하면은 600달러가 될 때까지, 주식의 주가가 600달러가 될 때까지 쭉 갔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수익이 높게 나오느냐를 갖다가 한번 계산을 갖다 한번 해본 겁니다. 일단 사고 파는 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규칙을 갖다 몇 가지 정해 놨습니다. 50달러가 올랐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자, 처음에 샀던 금액은 100달러짜리를 100개를 갖다가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150이 됐을 때 50이 올랐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고, 지금 매도한 금액에서 25가 떨어졌을 때 다시 원금을 가지고선 전량 매수를 갖다가 매입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50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량 매도, 여기서 25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을 가지고 전량 매수. 그래서 수익은 따로 모아두는 걸로 갖다가 했습니다. 수익까지 포함으로 해가지고선 사는 게 아니라 수익은 따로 모아두고 이 원금만 이용해서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갖다가 반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0이 되면은 매도, 이 금액에서 다시 마이너스 50이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하게 되면은 매수. 그래서 이제 원금을 가지고선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원금과 차익 실현한 금액을 갖다가 모두 합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50이 오르고 25가 내리고 50이 오르고 25가 내리고 요거를 갖다 반복을 갖다 하게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로 보면 나오는데, 전형적인 상승장, 우상향 상승장의 차트입니다. 이게 두 걸음 전진, 한 걸음 후진, 두 걸음 전진, 한 걸음 전진하는 전형적인 이제 상승장 차트인데, 자, 요런 케이스로 해갖고 요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50이 올랐기 때문에 5,000 하는데, 수익이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5,000인데 4,000, 3,333, 2,857 해갖고 수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매입 수량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000달러를 가지고 100개를 갖다가 샀는데, 지금은 10,000달러를 가지고 80개, 67, 57, 36, 29 해갖고 매입 수량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동일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600달러까지 갔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수량은 처음에는 100주였는데 마지막에는 18주, 18주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909달러 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누적된 수익은 37,150달러가 되고, 자, 원금과 합치게 되면 47,150달러가 됩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을 했을 때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00달러를 가지고 100달러짜리 주식 100개를 그냥 사놓고 요게 600달러가 될 때까지, 얘가 600달러가 될 때까지 그냥 장기 보유를 갖다가 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보게 되면은, 자, 사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올라가지만은 우리의 매입 수량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600달러가 됐을 때는 수익이 50,000달러가 되고 원금 10,000달러와 합쳐갖고 60,000달러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자, 47,150과 60,000달러. 자, 얘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때, 매도를 반복했을 때고, 자, 얘는 장기 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수익은 누가 봐도 얘가 크지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 보유가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애증의 이양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던 주가가 딱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졌죠. 하루도 아닙니다. 요게 제가 정확히, 그날 제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1시 한 반 정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갖고 2시 반, 3시 반, 4시 반 해서 4시 반, 5시 반 해갖고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사실 4시간 정도 사이에 이만큼이 이게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손해배냐고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90불대에 샀는데 90불대에 샀는데 한 100 몇 불인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았고, 이 양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음에 지금 영상을 한번 준비하는 게, 자료를 좀 준비하고 영상 준비하는 게 있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이양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양하고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던 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 바이두도 또 한번 비슷하게 떨어졌죠. 얘도 한번 해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자, 얘는 어차피 조종장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내려간 건데, 여기 이제 미중무역전쟁의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더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 보유 말고 개별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자, 이쪽은 개별 주식이죠. 개별 주식은 유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수를 초종하는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자, 이쪽은 성장주, 이쪽은,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개별 주식이고, 이쪽은 성장주들입니다. 자, 이쪽은 무엇일까요? 지수와 가치주들이겠죠. 보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양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던가 애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락이 좀 생긴다라고 해도 그 하락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한다거나 이런 가치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장기 보유 쪽으로 전략을 갖다 짜시는 게 좋고, 성장주라고 점쳐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개별 주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고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사고 파는 걸 하고 장기 보유를 갖다가 잘 하지 않는가 하면은, 기관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죠. 100주로 시작했는데 벌써 여기서 44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관들 같은 건 이 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으로 시작했지만 이때쯤 되면은 한 5만 주를 갖다가 때려 받게 되죠. 5만 달러를 갖다 때려 받게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기관은 돈이 많기 때문에 100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사고 파는 거를 반복해도 계속 100주를 사고 파는 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얘들은. 근데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매입 수량 자체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매입 수량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매입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더 매입 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다 이제 현금 보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정된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금의 여유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장이 더 될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사고팔고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한 250쯤 됐을 때 우리는 팔고 나가야겠다라고 계획을 하는데, 한 170불 정도에서 갑자기 이양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250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요 중간중간에서 그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가지고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로 갖다가 해두었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 한 방에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돈 자체를 갖다 얘를 갖다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매수 매도를 갖다 반복을 하시고, 자,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가치주라든가 지수 추정할 때는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고팔고를 갖다가 매수 매도를 갖다가 반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겠죠. 그러고선 팔고 여기에서 샀으면은 좋은데,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팔지 않거나 여기서 팔거나 여기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다시 살라고 하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너무 올라가 버리고 내려온다고 해도 요 시점까지 내려오질 않고 그 직전까지 내려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매도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내가 팔았던 가격에 다시 살 수밖에 없는, 팔았던 가격에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A란 주식을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B라는 주식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리고 다시 또 C라는 주식으로 갈아타겠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A란 주식은 성장률이 좀 더 높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때, B라는 주식은 A보다는 성장률이라든가 안정성이 좀 낮고 C는 그보다 더 낮아집니다. 점점점 더 안 좋은 주식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더 패닉주 쪽으로 가게 되고, 더 불안정한 주식 쪽으로 가게 되고, 더 큰 성장도 하기가 힘든 주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 3월이나 9월 같을 때는 우리가 누가 봐도 큰 조정장이 온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큰 조정장 때만 한 번씩을 매도와 매수를 갖다가 해주고, 지금과 같은 작은 자잘하게 벌어지는 이럴 때는 자칫하면은 팔았던 가격에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장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하시고 계속 보유를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건전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